인생의 댕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힘드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모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르투로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본성을 날카롭게 들여다보았고 그 누구보다 솔직하게 진실을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때로 차갑고 때로 냉소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안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인간관계에 대해 남긴 경고들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아주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며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일 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이라니, 그럼 우리가 나누는 우정도, 사랑도 다 거짓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본성을 이해한 위에서 관계를 맺어야 덜 다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줄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썼으니 상대도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고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예약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아도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훨씬 건강한 관계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비슷한 지혜를 남겼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되 지나치게 믿지 말고 의심하되 지나치게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참으로 균형 잡힌 가르침입니다. 믿되 전부를 맡기지 말고 의심하되 관계를 끊을 만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기대는 관계를 조건으로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는 저렇게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계약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어기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어겼다고 해서 법정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 답답함과 억울함은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대를 줄이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상대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고통에 못 이겨 멀어지면 이번에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다가갔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다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찔리지 않으면서도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그 거리를.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춥습니다. 그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관계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솔직해지고 더 나의 것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나의 것의 모습이
때로 상대를 찌릅니다. 오랜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오랜 친구 사이에 가장 깊은 배신이 생기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가까울수록 가시가 더 잘 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냉담함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상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대의 내면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상대가 혼자 있고 싶을 때 그 공간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까움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묶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묶인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관계는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순간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을 때 상대는 오히려 더 자주 돌아옵니다. 이 고슴도치의 비유는 가족 관계에도, 친구 관계에도, 직장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느 관계든 지나치게 밀착되면 숨이 막힙니다. 그 답답함은 결국 갈등으로 터져나옵니다. 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 아쉬운 관계가 됩니다.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세 번째 경고는 더 깊은 곳을 향합니다. 그것은 군중과 고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인간은 자신을 잃어간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혼자 있어야 자유롭다니 하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을 하고 내 감정이 아닌 표정을 짓고 내 가치관이 아닌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감각이 흐릿해집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평생 고독을 벗삼아 학문을 닦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쌓여야 사람이 깊어진다. 깊지 않은 사람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쓸려간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무엇이 기뻤는지, 그것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면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휘둘립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타인의 시선 하나에 흔들립니다. 반면 자신의 내면을 잘 아는 사람은 중심이 있습니다. 파도가 쳐져도 쉽게 쓸려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고독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교 모임을 즐기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수많은 글을 남겼고
그 글들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그 길은 외롭지만 그 끝에는 군중이 볼 수 없는 풍경이 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선물입니다. 다만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이 세 가지 경고를 하나로 묶어보면 쇼펜하우어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보입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나를 지키면서 관계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자신을 잃은 사람은 더욱 타인에게 기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에 기쁘고 무엇에 지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의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나를 잃지 않고 기대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까이 가면 상처받고 멀리 있으면 외롭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으면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孤独하고 함께 있으면 지칩니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모순에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의 방향은 제시했습니다.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할 때 타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납할 때 타인의 부족함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타인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같이 국평천하. 자신을 닦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집안을 다스려야 하고 집안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계를 잘 맺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모른 채 관계를 맺으면 상대에게서 자신을 찾으려 합니다. 상대가 나를 인정해줘야 안심이 되고 상대가 나를 좋아해줘야 나도 내가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 의존이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지쳐 떠나면 나도 무너집니다. 반면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상대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면 기쁘지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하지만 사랑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단단함이 관계를 가볍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행복을 외부에서 찾아왔습니다. 더 좋은 관계, 더 많은 인정, 더 깊은 사랑. 하지만 그것들이 채워져도 빈자리는 여전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는 외부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빈자리는 내가 채워야 합니다. 자신과의 대화로, 혼자 있는 시간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노력으로. 그 빈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타인에게 기대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기대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쇼펜하우어가 단순히 냉소적인 철학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살 수 있는지를 평생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진심으로 관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벽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려 하라고 했습니다. 관계에서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피하기 위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왜 상처받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 이해가 쌓일 때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딱딱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파도가 쳐도 자리를 잃지 않는 바위처럼, 그렇게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 결국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잃지 않기에 타인에게 진심을 줄 수 있고, 기대하지 않기에 받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기에 함께할 때 더욱 온전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중심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를 바랍니다.